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양이 종양 치료하는 동의 프로토콜 연속이고요. 고양이 강아지 항 종양, 암 종양 치료하는 동의 프로토콜은 동병에서 표준 항암 치료를 받아도 좋고 또 그러지 못할 경우 형편이 안 돼서 집사님이 직접 고양이와 강아지 암 종양 치료할 때도 같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도 상당히 좋고 부작용이 적으니까 조금이라도 시도해 보시면은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오래 사실 수 있고, 앞서 올린 영상들이 있고 네이버 카페에 세상의 모든 고양이 카페가 있는데 다양한 정보들이 올라왔으니까 하나하나 참고하시면은 상당히 고양이 강아지 종양 항암 치료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 세상의 고양이 카페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요즘 내용들 보니까 그 서플리먼트들 선택하는 방법 기준들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갖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대상암 치료법을 저희가 선택하고 있고, 구충제라든지 각종 서플리먼트로다가 고양이 항암 종양 치료를 하는데 7, 80여 가지 또는 100여 가지 종양 치료하는 보조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먹을 수도 없고 고르다 보니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조금 순위가 떨어지는 것을 먼저 고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가능하면 적은 약으로다 좀 더 효과 있는 걸 먼저 먹이시고, 그리고 나서 여유가 되시면 그 다음 순서를 먹게 되시는데요. 베타글루칸, 타이보, 마이다케어, 판페논 같은 것들 먼저 먹이시는데 요거는 조금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 카페 세상의 모든 고양 카페 좌측 카테고리에 보시면은 동의 프로토콜 암 종양 치료법이 다양하게 있고요. 대상암 구충제라고 조그만 하단 서브 메뉴에 저희가 두 가지 올린 게 있는데요. 대상암 치료 서브 메뉴에 암 치료에 꼭 먹여야 하는 중요한 처선 대사 보조제, 꼭 먹여야 하는 암주기세포 차단하는 대사 보조제, 이 두 가지가 오늘 포스팅할 내용의 중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 도표 이거는 국내 도표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도표입니다. 해외에 있는 도표 저희가 이걸 주축을 해갖고 보조제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클릭해서 원본이 있는 해외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은 케르세틴이라는 보조제 이름이고요. 이건 쿠쿠민이라는 강황에서 추출한 천연 항암 보조제이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울금이라고도 하는 그런 강황 물질인데, even more anti-cancer potential than 쿠쿠민이라고 되는데, 아마 커큐민은 암에 좋다는 거, 뭐 당뇨에 좋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이 커큐민 또 쿠쿠민이라고 그러는데, 이 쿠쿠민보다도 케르세틴은 더 좋지 않냐, 또 다른 여러 가지 항암 암 치료 보조제보다도 케르세틴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렇다는 내용으로다가 케르세틴에 대한 거하고 암 치료 방법에 대한 자료들을 보고서로 작성한 겁니다. 도표 보시면은 여러 가지 보조제들, 서플리먼트들 약을 놓고 이 결과, 이걸로 다 암을 치료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본 자표인데, 막대기 두 개씩 있죠. 파랑 막대기, 빨간 막대기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쭉쭉 올라간 게 치료 효과가 가장 좋은 겁니다. 오늘 주제 케르세틴은 이렇게 동글뱅이처럼 하는데 두 개 막대기가 가장 상단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두 번 가면은 커큐민, 그 상대되는 커큐민에 대한 것도 도표 나와 있는데, 빨간 거는 케르세틴하고 거의 높지만 파란 거는 조금 낮게 되어 있는데요. 거의 커큐민과 케르세틴이 암 치료하는 보조제로서 제일 좋다는 걸 나타내준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단 이렇게 길수록 좋은 거고, 밑에 낮은 건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니까 우리는 막대기가 길쭉한 거를 먹이는 게 낫겠죠. 먼저 우선 1순위로다가 막대기가 길쭉한 거를 고르고 나머지 여유가 되시면 나중에 순서대로 먹이시면 됩니다. 간단히 몇 개 보시면 라이코펜이라는 건 토마토에 들어있는, 그리고 슈퍼 아르테미신이라는 거는 상당히 높지만 이것도 저희가 아르테미신인 독성이 좀 있지만 암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거, B17은 비타민 17이라는 건데 암치료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되어 있는데 암 환자들은 이 B17이라는 비타민 B 복합제를 먹습니다. 암치료한다고. 오쿠레인은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암치료 보조제고요. 이런 천연 항암물질로다가 섞어서 만든 겁니다.
아스코르빅 애시드는 우리가 잘 아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가 암출에 도움이 된다는데 케르세틴이나 커큐민보다도 좀 떨어지죠. 그리고 DCA라는 것도 암출에 도움이 되는 약물이 있고요. 제니스테인은 콩에서 나온 겁니다. 제니스테인도 빨간 게 막대기가 굉장히 기니까 상당히 암출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우측으로 중간에 쭉 가시면은 후코이단이라는 게 있고, 이거 영어인데 미슬토라는 겁니다. 미슬토가 겨우살이라고 해서 사람들 암 환자들이 끓여 먹는 겨우살이 물인데, 요거는 상당히 낮죠. 의외로 중간 이하, 그러니까 가장 낮은 것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바닥에 있는 게 오히려 후코이단과 미슬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르실 때 보통 후코이단이라든지 베타글루칸 이런 것들 고르시는데, 그것보다는 먼저 케르세틴이라든지 커큐민을 먼저 먹이시고 또 본인도 먼저 먹고 나서 여유가 되시면은 그때 다른 서플리먼트로다가 조합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영어로 되어 있어서 모르겠다가 아니라 요즘은 다 번역이 되니까 번역해서 한글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쿠르세틴, 케르세틴, 퀘르세틴인데 쿠르쿠민이라는 게 이제 커큐민인 더 많은 항암 잠재력이 있을 건가 쭉 나와 있고, 이미 결과는 우리가 봤죠. 케르세틴이라는 서플리먼트가 가장 암출에 도움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꼭 케르세틴을 먼저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용들 기준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먼저 선택하시라고 지침을 내려드렸는데도 그냥 먼저 베타그루칸이라든지 후코이단이라든지 마이다케어 같은 것들 넣으신 분들이 있어갖고 참고하시라고 넣었는데, 그거는 후순위로 넣으셔야 됩니다. 사람들 대사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후코이단이라든지 마이다케어 잘 안 먹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옛날 것들이라서 잘 안 먹고 또 잘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 다른 카페에 있는 것들 본다든지 동물용 나온 것들이 눈에 익으니까 아마 이런 거 집어넣으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대사항암 치료할 때는 약간 후순위로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같은 값이면 먼저 좋은 걸 먹으셔야 되고요.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다 먹일 수가 없으니까 효과가 좋은 것부터 먹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암은 암 종에 따라서 뇌암이면 뇌암, 구강암이면 구강암, 간암이면 간암에 따라서 각각 효과를 더 발휘하는 서플리먼트들 보조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먹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세상의 모든 고양이가 몇 가지 먼저 드시라, 그러니까 고양이 강아지한테 먹이면 좋은 것들, 또 고양이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것들, 사람도 동일한데 사람은 먹을 게 훨씬 더 많은데 고양이 강아지는 사람이 먹는 걸 못 먹을 수도 있어갖고 다 조사해서 골라놓은 것들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준은 가장 중요한 거는 파이토케미칼 슈퍼 칵테일, 그러니까 한 가지 성분을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여러 가지 성분을 조금씩 섞어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명심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케르세틴이 좋다고 케르세틴 하는 걸 왕창 먹는 것보다는 케르세틴 조금 먹고 케르세틴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걸 여러 가지 먹는 게 암 치료에도 좋고 다른 보조제들도 마찬가지로 효과를 내는 겁니다. 비슷비슷한 것들을 같이 여러 개 조금씩 먹어줄 때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 도표 보시는 법 두 가지 파랑 막대기, 빨강 막대기 여기 적어놓은 거는 가장 항암 효과가 높을 때 물질 대비 천연 물질의 효과, 천연 물질이라는 건 서플리먼트를 말하는 거예요. 해당 천연 물질을 복용함으로써 항암 효과가 발생하는 환자의 비율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파랑 막대, 그 밑에 거 chance for effectiveness는 빨강 막대,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고, 케르세틴이 지금 1등 먹었으니까 2등은 커큐멘입니다. 그리고 3번은 제니스테인하고 아르테미신인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는 다 똘망똘망하네요. 가장 먼저 먹을 거 케르세틴 먹이시면서 같이 먹는 게 버버린, 베르베린, 영어로 적는데 버버린이라고 들어오고 베르베린이라고 바베린이라고 들으니까 그런 발음하기 나름이니까 아셔야 되고요. 우리나라로는 황현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 사람들 약 메트포르민이랑 비슷한 효과가 있어서 당뇨 치료하는 혈당 조절하고 당뇨 치료하고 또 설사약입니다. 설사가 나올 때 베베린, 그러니까 천연 물질로다가 아기들 설사약에 이 버버린을 넣어가지고 설사를 멈추는 약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약이니까 먹으셔도 상관없고, 이 베베린의 중요한 점은 실리마린과 동시에 같이 먹으시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베린 플러스 실리마린 그렇게 먹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용량은 저희가 보통 키로당 15kg 고양이 강아지라면 한 50ml 정도부터
먹이는 걸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하루 용량이고요. 30kg라면 거기다가 30 곱하면은 300ml 정도 되겠죠. 그리고 NCBI에 있는 내용들, 더 엔티캔서 메커니즘 포 버버린에 대한 리뷰를 같이 링크를 해놨으니까 영어지만 한글로 번역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번역기 누르시면은 한글로 나오니까 황현, 버버린에 대한 거, 베르벤에 대한 항암기제, 고찰 한번 보셔도 되고요. 같이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지랭이가 모여서 아무거나 뭐 그러니까 개구충제가 좋으니까 그거나 주워 먹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들, 데이터들 다 분석해 놓고 또 임상 결과까지 같이 섞어서 놨습니다. 논문만 중요해서 논문만 좋다고 먹여서 안 되고 임상 결과도 같이 동시에 나와야 되니까 두 가지 다 올려놔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베르베린이 먹여야 되냐 좋은가, 버번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다릅니다. 보조제 회사마다 다르고 또 등급이 있으니까 암 치료에 맞는 것들, 효능이 좋고 성분 좋고 가격도 적당한 것들 골라놨습니다. 파라다이스 허브에 나온 베르베린, 내추럴 팩터스에 나온 베베린, 그리고 뉴트리콜로지사 거, 그리고 스톤 리서치에서 나온 베르베린 이렇게 골랐으니까 이 링크된 것만 먹이시고 다른 거는 그냥 베베린이라고 해도 무조건 먹으시면 안 되고 이 링크 범위 내에서 참고하셔서 먹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암치료에 가장 좋다는 커큐민, 강황이죠. 근데 가로치고 고급이라 됐듯이 일반 커큐민, 또 국내 거 일제 먹으시면 안 되고 울금 먹으셔도 안 됩니다. 이 커큐민은 커큐민뿐만 아니라 여기 전체적인 단점이 흡수율이 다 낮다는 거라서 그 흡수율 낮은 거를 다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제형이 있습니다. 커큐민은 똑같은 걸 먹어도 어떤 건 100배 이상 효과가 있는 게 있고 100배 효과 적은 게 있기 때문에 꼭 세상의 모든 고양이에서 추천해 주시는 그 제형을 먹으셔야 됩니다. 뭐 간 독성이 있다, 신장 독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 세상의 모든 고양이 카페에서 추천하지 않은 제품들 그런 거 먹였을 때는 역시 독성이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간에도 좋고 신장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커큐민은 흡수율에 따른 제형이 많고 그 제형에 따라서 흡수율이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데 가장 정확하게는 185배 이상 좋은 게 있습니다. 노바솔 제형들, 솔가에서 나온 노바솔 제형 같은 경우는 185배, 186배 효과가 좋고 저희 세상의 모든 고양이 카페 회원님들이 효과 많이 보시고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려동물한테 먹이지만은 사람들도 이거 못 먹고 좋은지 나쁜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사람들보다 더 좋은 걸 고양이 강아지가 먹으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먹고 자료들 충분히 검토하시면 훨씬 좋은 것들 먹고 지식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펍메드에 커큐민에 대한 그런 항암 자료들 스터디한 것들 같이 또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역시 번역기 누르셔서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냥 강황이 좋다고 그러니까 먹이라고 달랑 링크 걸고 소개한 거 구글링해서 그냥 대충 만들어낸 곳이 아니라 여기 다 근거를 갖고 오고 또 그 근거에 따라서 실제 효과 본 것들 임상 내용들 다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고, 커큐민은 블랙페퍼 넣은 게 있는데 블랙페퍼도 원래 암 치료하는데 쓰긴 하지만은 이게 하나 흠이 있다면은 간 독성이 그러니까 간의 대사를 많이 늘려주기 때문에 간에 부담을 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블랙페퍼가 들어간 그런 것들이 간 독성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맥노랜드가 각 서플리먼트들 얼마나 먹었는지도 저희가 해놨고 또 다른 데 나온 조사한 내용들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먹는 허용치들 다 계산해서 놨고, 반려동물들 같으면은 20에서 40ml/kg당 먹어라 하루에. 그러니까 5kg라면은 100에서 200 정도 먹는데 이거는 제형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거는 집사님들 좀 더 조절하시면 되고 구토나 설사 안 한다면 양은 더 늘릴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커큐민, 쿠르쿠민은 보스웰리아 같이 먹으면 좋고 보스웰리아도 항암 치료에 아주 도움이 되는 약이고 이 두 개는 또 공통점이 있죠. 관절염 치료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커큐민이나 보스웰리아 보시면은 그 관절 조인트에 대한 헬스 부분, 그러니까 조인트 헬스라고도 적혀 있는 게 염증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관절염이 아주 좋고 염증을 줄여준다는 게 암 치료의 핵심이니까 같이 맥락에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솔가에는 노바솔 커큐민 가장 좋다는 거고요. 풀스펙트럼 커큐민. 그리고 요거는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액상형으로 됐으니까 사료나 음식에 섞어주던지 아니면은 입에 쪽자두든지 만약 먹기 거북하다고 그럴 경우에는 공캡슐, 식물성 캡슐에 바꿔 담아서 캡슐채 넣어주시면 됩니다. 소프트 젤이 잘 안 나가면은 일반 공캡슐을 다시 변경해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내추럴 팩스에
팩터스 사이에 나온 테라큐민도 상당히 좋고요. 알러지 리서치의 쿠쿠민도 상당히 좋은 그런 흡수율이 좋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가형이지만 괜찮은 거는 나트론에 나온 터메릭도 저가형으로서는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이고 AOL 쿠쿠비바도 좋은 제품입니다. 솔격에 가장 좋고 내추럴 팩터스, 알러지 리서치, 그리고 AOL사는 상급 브랜드고요. 나트론은 입문용 브랜드입니다. 참고하시고 케르세틴, 페르세틴이라는 거 앞서 오늘 주제인 케르세틴의 주인공이고요. 항암에 가장 좋다는 위의 커큐민보다도 더 암살 효과가 있는 천연물질이다. 저희 세상의 모든 고객 카페 회원님들은 케르세틴 많이 먹으시고 알레르기, 천식 같은 데 많이 사용하시고 항히스타민제 대체로다가 천연 히스타민제로다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케르세틴의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은데 이게 아연 이온체를 운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체내 아연을 잘 활용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케르세틴을 먹으면 적은 양의 아연을 먹어도 체내 아연 활동성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연을 같이 먹었을 경우에는 아연이 아주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브로멜라인이라는 천연 효소제가 있는데 이 브로멜라인과 케르세틴이 찰떡궁합입니다. 그래서 두 개 같이 먹으셔도 좋고 이게 같이 나온 제품들도 많습니다. 보통 사람이 항암 치료할 때 6g 정도 먹는데요. 처음엔 1에서 3g부터 시작해서 양을 점차 늘려나갑니다. 케르세틴 역시 생체 이용률이 낮아서 고용량을 복용한다 그러는데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타협하는 겁니다. 부작용만 없다고 그러면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모든 건 부작용이 있고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을 골라서 효과는 내고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찾아내는 게 이게 관건입니다. 제이 맥노랜드는 500ml를 하루에 한두 번 먹었다 그렇게 책에 나와 있고 반려동물은 하루에 100ml부터 조금씩 늘려가 봅니다. 그리고 케르세틴에 대한 아까 도표와 NCBI의 자료는 여기 링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캔서 트리트먼트 이 리서치.com 암 전문 연구기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많이 보시고 한국에 대사항암 치료하시는 분들도 이 자료 많이 보시고 공부하니까 여러분도 공부하시면 되고 추천하는 제품은 소운 리서치의 케르세틴 1순위입니다. 파이토좀 60캡슐짜리 이게 가장 흡수율이 좋아서 1등이고 그 다음에 같은 소운 리서치에 나온 케르세틴인데 앞서 브로멜라인과 같이 찰떡고마이라고 말씀드렸죠. 브로멜라인도 암치료에 아주 도움이 되는데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같이 먹으셔도 좋고 케르세틴을 암치료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먹으실 때 이렇게 두 개 있는 걸 같이 먹으시거나 별도로 브로멜라인을 사서 케르세틴과 같이 조합해서 먹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익스텐션에 나온 바이오 케르세틴 이것도 상당히 좋고 내추럴 팩터스의 케르세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 암치료에 많이 먹는데 아마 이것도 오히려 가장 많이 먹는 암치료 보조제 중에 하나고 사람들은 다이어트 치료한다고 먹고 여성분들은 녹차 많이 좋아하시는데 바로 그 녹차입니다. 녹차 추출물인데 영어로 써갖고 EGCG라고 해서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그냥 녹차 추출물 한국말로 하시고 EGCG 어떤 면에서 암 치료할 때 가장 좋다고도 알려져 있어서 많이들 먹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카페인이 들어있겠죠. 차니까. 그래서 우리 반려동물은 카페인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고양이 강아지를 위해서는 디카페인 제품을 찾아야 되고 저희가 추천한 건 디카페인 제품인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주의할 시점은 특히 이게 암치료를 떠나갖고 녹차 좋다고 많이 드시는 분 녹차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녹차가 1순위로다가 간 송산 1등급입니다. 대표적으로다가 서양에서 간 제일 나쁘게 하는 게 EGCG 녹차 추출물 근데 주로 카페인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디카페인 제품은 좀 더 안전하고 카페인 제품들 좋다고 막 주워 먹으면은 간 독성으로다가 119 타고 병원에 누워서 실려갑니다. 한약 먹은 거 한약 잘못 따라 먹고 간 독성 생겨서 같이 이것도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인 같은 경우도 200ml 2, 3대 하루에 3번 먹었는데 지금 적당한 거고 보통 150에서 2000ml 먹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0ml는 되게 많은 양입니다. 이 기준이 700에서 800 이상 먹이면 안 됩니다. 하루에 사람이. 그리고 좀 더 안전한 양은 하루에 350ml 정도가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간 나빠져서 일찍 죽느니 효과는 조금 떨어지지만은 약간 안전한 선에서 하루에 고양이 강아지 5kg 기준으로다 20세에서 30ml 잡은 겁니다. 5kg 기준으로다가. 그러니까 10kg라면 이것보다 조금 더 먹으셔도 되고 30kg 강아지라면 더 먹으셔도 되고요. 사람이라면 350까지 먹으셔도 됩니다.
이거 역시 아연 피콜리네이트와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 있다고 적어놨으니까 같이 아연도 암출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일부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피콜리네이트 아연은 암출에 도움이 되는 아연입니다. 아연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피콜리네이트 아연 드시는 게 상당히 좋으니까 참고하시고, 라이프 익스텐션사에 나온 디카페인 녹차 추출만이 카페인이 없는 디카페인 제품이기 때문에 꼭 이거 먹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이거 말고 AOR에서 나온 녹차 추출물이 훨씬 좋은데, 다양하게 들어있으니까 좋은데 거기는 카페인이 조금 들어있고, 고양이 강아지는 라이프 익스텐션에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베리베리는 꼭 실리마린과 동시에 같이 먹을 때 효과가 좋다고 얘기한 그 실리마린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밀크티스를 실리마린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실리마린 성분이 실리빈입니다. 근데 일반 실리마린 먹이지 마시고 암 종양 치료할 때는 고급형인 시실린 또는 실리포스를 먹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실린을 고르셔도 되고 실리포스 제품을 고르셔도 되고, 시실린은 우리나라 약으로 나가는 의약 등급 약으로 난 레가논이라는 게 있으니까 레가논 국내에서 약국 가서 레가논 사셔도 되고, 아니면 해외 직구하실 때는 보조제로다가 시실린이라 나오는데 같은 성분입니다. 독일에서 만든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효과는 거의 동일하고, 조금 더 좋다고 그런다면 보조제보다 당연히 의약 등급이 좀 더 안전하고 만들 때 더 정확하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암 치료할 때 혹시 간 손상 있을지 모르는데 같이 먹여주면 항암 치료에도 좋고 항산화제이고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간도 보조해주기 때문에 일석이조 일석삼조 효과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할 때라든지 간이 나쁠 때는 보통 그냥 시실리나 실리포스 하나씩, 고양이 강아지 하나씩 먹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적어놓기는 50에서 100ml 정도 늘려간다고 그랬는데 그냥 하루 한 알 정도 이상 먹이시면 효과 봅니다. 그래서 아이어부여 같은 데는 내추럴스 웨이에 나온 시실린, 그리고 쏜 리서치에서 나온 실리포스 가장 좋은 거고, 다음에는 지속형 밀크티슬 있으니까 요 세 가지 저희가 흡수 괜찮은 것들 같이 공유합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이지만 위에 거 다 먹으셨다면 레스베라트롤, 또 다른 발음으로 라스바라트롤이라고 해서 포도주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이것도 항암에 아주 좋고, 그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정상화시켜갖고 암추라든지 활력을 넘치게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항암 서플리먼트이자 항산화제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해주는 좋은 물질입니다. 이 레스베라트롤을 캐스틴하고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 제이 맥로랜드는 이 레스베라트롤을 하루에 20에서 5g까지도 먹였고 평균 700ml 하루에 먹었습니다. 고양이 강아지 소형견 기준은 하루에 한 20ml부터 시작해서 양을 좀 늘려가시면 괜찮고요. 레스베라톨에 대한 서플리먼트 그 연구한 레버레토리도 저희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보시는데, 이거는 보시면 좋은 점은 레스베라토로는 애니멀들, 그러니까 캣츠, 피그, 홀스, 도그, 캣들, 러브버즈 이런 거 다 먹여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으니까 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평소 레스베라톨 먹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라이프 익스텐션에 나온 캐리스테닌 복합 레스베라톨도 괜찮고, 뭐 닥터스베스터 트랜스 레스베라톨, 그리고 CGN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스의 트랜스 레스베라톨도 괜찮습니다. 레스베라톨을 고를 때는 이 트랜스라고 붙은 거 고르시는 게 사실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위에 뭐 암 종에 대한 것 아주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되는데, 지금 7, 80가지 100가지 되는 것 중에서 몇 가지 지금 대여섯 개 먼저 골라드렸고요. 그 다음에 꼭 먹어야 하는 암 줄기세포를 차단한 대사보조제들 다시 한번 또 소개해드리는데, 이게 또 중요한 이유는 암은 암세포가 있고 줄기세포가 있으니까 동시에 두 개 다 사멸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재발합니다. 암세포만 사멸시키고 줄기세포를 놔둘 경우에는 암 줄기세포에서 다시 암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암 줄기세포까지 차단하는 게 재발을 막고 좀 더 확실한 치료법이라서 암 줄기세포를 막는 방법들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고 전략까지 작성해놨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참고해서 일단 읽어보시고, 오늘 주제는 어떤 보조제를 먹는 게 효과적이고 먼저 먹어야 될 보조제를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이 작성의 기준은 펌메드에 나온 자료 중에 The Big Five Phytochemical Targeting Cancer Stem Cell, 그러니까 캔서 스템셀이 암 줄기세포란 말인데 이것도 역시 번역이 가능하니까 번역해서 보시고요. 암 줄기세포를 타겟팅으로 해갖고 치료하는 5가지 아주 중요한 파이토케미칼, 그거는 커큐민, 앞서 얘기한 강황 성분의 커큐민, 그리고 이지CG가 녹차 추출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설포라판과 레스베라트롤, 제니스테인이라고 하는데, 설포라판은
그 십자가, 그러니까 양배추 같은 것들, 브로콜리에 있는 그런 성분이고요. 레스베라토는 앞서 말씀드렸고요. 제니스테인은 콩에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들이 암 줄기세포를 중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항암 보조제들이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드시면, 그러니까 고양이 강아지한테 먹이면 도움이 되고, 이게 다 고양이 강아지한테 먹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암 줄기세포에 대한 내용들 저희가 적어놨고요. 뭐 인투세포 어쩌고 저쩌고 핵지오고 어쩌고 저쩌고 노치 있는데 읽어보시면 참고 도움이 되고, 그냥 저희가 무조건 이건 암에 좋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근거 잡아놨습니다. 어떤 서플리먼트는 윈트 신호를 잡아준다든지 핵지오고를 정상화시키다든지 노치 신호를 잡아준다든지 뭐 엠토르 같은 것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다 기전이 있습니다. 그걸 다 잡아주고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구글링해서 암에 좋아, 뭐 강황이 암에 좋아요 그런 거 신문에나 스포츠 기자 신문에나 나는 그런 판에 박힌 거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제시하는 근거를 갖고 오는 거고요. 파이토케미칼로다가 테라픽하는 것들, 암에 대응해서 스팀셀들 같은 것도 역시 NCBI 거 자료들 들어가 있고요. 천연 대사 보조제 암세포 제어 기전에 대한 자료를 다 정리해 냈습니다. 가령 커큐민과 레스베라톨의 조합은 윈트 신호를 작용해서 억제한다. 윈트 신호가 억제되어야지만 암은 치료하고, 커큐민과 EGCG 조합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억제를 한다 적혀 있는데, 이 에스트로겐 수용체는 여성들 호르몬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또 EGCG 캐리스틴 조합은 DNMT라든지 이런 것들은 후성 유전 조절을 하는데, 후성 유전이 암 치료와 또 암이 발생하는 원인이고요. 또 케르세틴은 암세포의 오토파지를 촉진시키는데, 오토파지가 돼야지만 암이 죽습니다. 암을 사멸시키라는 게 오토파지를 시키는 겁니다. 먼저 암을 굶긴 다음에 암을 힘을 얻게 만든 다음에 오토파지 시켜서 사멸시키는 거고요. 쭉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근거 없이 그냥 뭐 케르세틴이 무조건 먹으면 암에 좋아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기준 다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베라톤이 암 줄기세포에 어떻게 오토파지가 되고, 그리고 아까 앞서 콩에 들어있는 제니스틴이 가장 많이 좋다고 그러는데, 이건 NF-카포비 활성을 줄여줍니다. NF-카포비라는 게 있는데 체내에 이게 활성화가 되면 암이 발생하는데, 암이 발생하는 근거 원인은 NF-카포비를 잡아주기 때문에 이 활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암 치료가 된다는 거고, 암이 다시 발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가지 그냥 암 줄기세포에 좋은 대사보조제도 이렇게 적어놨죠. 케르세틴, 커큐민, 디카페인 녹자 추출물인 EGCG. 보통 그 녹자 추출물을 카테킨이라고 그러는데, EGCG 약자가 에피코갈란테, 테카테킨 3, 갈라테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레빈, 이거는 실리마린, 즉 밀크티슬, 이거 고급형의 실리포스나 레가논 같은 거, 시실리문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레스페라트론, 포도주에 있는 거 좋다는 거 다시 반복 거니까 자꾸 들으시면 기억날 겁니다. 지오니스테인 콩에 들어있는 거다. 그리고 2주 주기, 2주 먹고, 근데 저희 같으면 이제 원래는 사람들은 이거 쉬지 않고 먹습니다. 암 치료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래 좋고 저래 좋으니까 이거 그냥 쉬지 않고 대량으로 먹는데, 혹시나 모를까봐 해서 8주 먹고 한 4주 정도 쉬는 휴지기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셔갖고, 암 치료하는 사람들은 쉬지 않고 먹지만 우리는 혹시 모르니까 약간의 휴지기를 잡아놓은 겁니다. 안전하다고요. 그래서 만일 암이 말기라든지 급하다면 그냥 휴지기 없이 그냥 직진을 밀고 나가셔야 되고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 교체해가면서 먹으면서 휴지기를 갖는 것도 방법입니다. 항암 치료하는 서플리먼트들이 한 7, 80가지, 100가지도 더 되고, 솔직히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있고 공부가 같이 못한 것들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십 가지 중에 어떤 걸 먼저 고를지 모르다 보니까 베타글루칸이나 타이보, 마이다케어 같은 것들을 먼저 고르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앞서 그 도표에서는 마이다케어 같은 건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후코이단 들어있는데, 후코이단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먼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후코이단을 물론 먹이지만은 먼저 앞서 얘기한 것들, 베르베린과 실리마린, 커큐민, EGC 같은 것들, 레스베라톨을 먼저 먹이시고,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은 그때 고양이 강아지가 잘 먹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첨부하시는 게 좋고, 또 각 암종에 후코이단이 필요할 경우는 또 후코이단 그때 먹이시는 거지, 먼저 고르시지 마시고, 오늘 방송 내용 꼭 보시고서 암 치료한 서플리먼트들을 구성을 하셔야 되고, 앞서 얘기했듯이요, 칵테일 요법,
파이토케미컬 슈퍼 칵테일 요법이라는 거는 하나만 좋다는 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양을 줄여가지고 요것저것 이것저것 다양하게 먹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카페에 이제 중복된 것들 먹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가령 베타글루칸의 버섯 종류들, 베타글루칸 먹으니까 버섯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베타글루칸 먹으면은 버섯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버섯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먹는 것보다, 마이다키 하나만 먹는 것보다는, 꽃송이 버섯 하나만 먹는 것보다는 뭐 노루공랭이 버섯, 영지 버섯 같은 거 양을 줄여서라도 통합돼서 여러 가지 한 캡슐에 여러 개 들리는 걸 먹는 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동충하초 하나만 먹는 것보다는 동충하초에 꽃송이 버섯이나 노루공랭이 버섯 같은 것들 같이 섞여 있는 것들을 복합 제품 먹는 게 좀 더 효과가 있고, 파이토케미칼 같은 것도 하나를 먹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양을 줄여서 하나 이빠이 먹는 것보다는 그 이빠이 먹는 양을 나눠 갖고 여러 가지를 먹는 게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비슷한 것끼리 뭉쳐서 같이 먹으면 효과가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런 것도 고양이, 강아지 또는 사람이 서플리먼트들 먹었을 때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구충제 조합하신 다음에, 적정한 구충제 조합하신 다음에 고르시는 거는 케르세틴, 커큐민, EGCG, 그리고 실리마린 넣으셔야 되고요. 요 정도 넣으시면 되고, 그 외에 뭐 비타민 E 같은 것들 꼭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양이, 강아지가 일반적으로 먹지는 않지만 비타민 D 같은 것들도, 또 비타민 K도 상당히 암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 D는 아주 소량으로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같이 구성 넣어 주셔야 되고요. 고양이 복막염 치료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D는 중요한 그 면역 비타민인데, 고양이, 강아지가 일상적으로 먹지 않지만 암 종양 치료할 때는 같이 추가하시면 도움이 되고, 비용도 아주 쌉니다. 5,000원이니까 그러면 300번 먹을 수 있는 양이 있는 아기용 비타민 D 구성 넣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K도 상당히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오늘은 고양이, 강아지 항암 치료하는 동의 프로토콜에서 어떤 서플리먼트를 먼저 구성해야 되는가, 서플리먼트 조합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오늘 방송 영상을 보시고 이 구성대로 먹이시는 게 암 종양 치료인데 가장 좋고,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첨부한다면은, 구강암이면 구강암, 뇌암이면 뇌암, 그 맞는 게 또 다른 서플리먼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자료들을 올렸으니까 자신이 반려동물한테 맞는 서플리먼트들을 이 기본에 추가하거나 빼면서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